암행의사 출도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있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제안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 전에 조금 이따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박덕흠 의원이 안 소장님. 예. 박덕흠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고 막 속보가 들어왔네요. 글쎄요, 저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괴롭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분 지금까지 팩트로만 확인되면 네. 탈당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정도인데요. 네. 굉장히 꼬리 자르기식인 거 아닌가. 아마 우리 국민 여론도 결코 이걸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먼저 그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이 얘기 전해드렸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해서 임대료 코로나19로 이제 매출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 예. 하여튼 민생갑봉이 제가 자영업자들 대신해서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굉장히 모자랍니다. 이거 지난주 예. 또 지지난주 민생갑봉이가 계속 법안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민주당도 어떤 의원하고 해보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동주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 법안,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는데요. 예. 먼저 현행 법에도 이미 민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재산,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경제적인 사정이 생길 때 재산 빼고요. 세금이나 경제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민법에요? 예, 민법이나 민법 임대차 조항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어려운 조항을 자영업 안 하시는 먹히는 분들이 거죠. 모르실 분들 많고 모르기도 하고 해도 건물주가 싫어 그러고 넘어가 낄 버린 수도 거예요. 있을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나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예. 소송까지 가면 힘드니까 그런 데 가서 조정 신청해봐라. 너무 힘들다. 감액 좀 해달라. 그래서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10건까지는 아니지만 몇 건이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장사하는 분인데 3주 동안 문을 닫았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장사가 그냥 안 돼서 자발적 문 닫은 게 아니라 방역 때문에 문을 닫아라 해서 닫은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발 좀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깎아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을 하는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몇 사례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도 거기 와서 들어보니까 서울시 중재를 하니까요. 조정하고 그래요. 한 10% 20%는 깎아주는 게 맞겠네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데 이건 또 조정을 요청해야지 겨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구 앵커님이라든지 뜻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그냥 차라리 호주처럼 연동을 시켜달라. 매출이 영업 정지면 매출이 영원인데 그러면 관리비는 일부 발생하니까 관리비를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절반씩 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료도 영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세입자가 영업이 정지되면 임대도 영업이 정지돼야 되는 거지. 임대 영업. 그것도 일종의 임대 영업이잖아요. 임대업도 있는 것처럼. 두 번째 9시에 문을 닫겠잖아요. 강제로. 그러면 2.5단계 때. 자, 특히 알코올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그런 데는 9시에서 1시 사이가 영업이 몰리는 곳 아닙니까? 1차 식당에서 먹고 2차를 그렇게 먹는다든. 매출 확 줄어들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30%에서 50%다. 그럼 임대료도 거기 연동해서 30% 줄여주면 그러니까 호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호주가? 네, 호주는 코로나19 때 매출이 줄어들면 100% 줄어들면 50% 이상 깎아줘야 돼요. 건물주는 임대료를. 아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법으로. 나머지 50%도 못 내더라도 계약 해지하면 안 돼요. 맞아. 지난주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법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박영선 장관도 했고 어제 오늘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보냈어요. 어떻게 하고 제출됐습니다. 제가 여러 상임위가 어디예요? 이것은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에 지금 상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니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안 옵니다. 위드 코로나로 하잖아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뭔 코리? 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예. 위드 코로나. 아, 위드 코로나. 위다웃 코로나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없어져야 될 놈인데 안 없어진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이 안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말은 쓸 수가 없고. 예. 앞으로 계속 코로나 위드 함께 갈 것이다. 예, 이런 대신 얘기다. 최소화시키고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위기를 상생하는 제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532 청취자가 안 소장님 얘기 듣다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호프집 하는데 죽을 맛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그럼 건물주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국 이분이 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랑 권리금도 막 몇 억씩 내고 왔는데 예.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보증금 다 까먹다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물주도 마음이 안 좋고요. 그럼 공실이 돼버리잖아요. 알겠어요. 공실이 되면 건물주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예.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그 이야기 계속 속보를 예. 전해주세요. 국회 동향을 파가고 오겠습니다. 법사위에 지금 그러니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예, 되는데 빨리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계속 속보를 매주 조금씩 알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국에 그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진걸 소장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테니까. 예. 4426 청취자는요. 안진걸 소장님 한 사람의 국회의원 안진걸 소장님 한 사람이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습니다. 일당백 민생 갑동이를 응원합니다. 너무 과한 칭찬이시고요. 근데 우리 허리케인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게 국회의원님들 듣고 의제가 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쫙 덧붙일게요. 제가 그 통신비 간결하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지금 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통신비 얘기해야 지원 되는데. 예. 그거 정부가 다 하니까 괜히 논란만 생기지 않았느냐. 통신재벌 3사가 반드시 10,000원이라도 동참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추경안에서 야당이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35세에서 64세 통신비 지원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더 라이브에서도 KBS 더 라이브에서도 원래 대본이 없었는데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기습적으로 아니 통신재벌 3사들은 영업이익이 3.5조인데 4천억만 내놓으면 지금 그 35세에서 64세까지 10,000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아니 2만 원이 2천억 정도 내면 10,000원이 지원이 되고 그게 안 하냐 했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우원식 의원이라든 여러 국회의원들이 통신재벌 3사도 고통분담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요? 이건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3.5원 영업인데 4조 가까운 영업인데 4조를 다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해야 되니까 대기업들도. 네. 그중에서 2천억 하면 10,000원, 4천억 내놓으면 2만 원이 알겠어요. 35세 40세 깎이는 35세 64세가 깎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 어제 긴급 제안도 저도 드리고요. 봤어요. KBS 더 라이브. 예, 그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것도 봤고 그 진행하던 최욱 씨가 제발 좀 짧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말 끊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예, 눈물 납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 많고 지금 참겠습니다. 예. 그 얘기 아까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에서 이제 탈당했다고 그러는데 예. 어제도 더 라이브에서 이 얘기 쭉 많이 하셨던데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간결하게 예. 문제점만 콕콕 예. 꼬집어 가지고 청취자분께 알려주세요. 자, 법을 떠나가지고요.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우리가 초등학생이 학교를 들어가나 중학생 학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으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당연히 단위는 당연히 안 맞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년도 가급적 안 맞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가족들은요.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가 있었는데 피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공정하게 하신다 해도. 근데 이분은 그 교사하고 아이와의 관계 뭐 특혜도 별로 있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그 관계로 사례로 어느 학교에 예. 아버지와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거고. 그렇게 조심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 2012년도 되어가지고 주로 12년부터 한 거죠. 행안위 3선 의원인데 행안위하고 국토위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공기업에 막강히 영향을 끼치는 두 부처에서만 7년이 있었습니다. 네. 상임위 활동 9년 중에요. 나머지 2년도 사실은 기재하고 예결이니까 굉장히 영향이 센 데 다 있었는데 돈하고 연관되네. 예. 자, 제가 지금 이게 저희가 만든 문서가 아니라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문서인데요. 네. 10장 정도인데요. 여기 이제 천준호 의원실이라든지 진성준 의원실에서 받아낸 건데요. 여기 수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박덕흠 시내 가족 내 수주 내역. 건설회사도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6개나 돼요. 형, 아드님, 뭐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무슨 건설 네. 그랬는데 누구 아이들 이름 같기도 하고. 오나종합건설, 오나건설, 오나코퍼레이션, 파워개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데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무려 수주한 금액이 지금 추정 금액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도 지금 확인도 안 됐고 기초단체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일부만 확인했는데 3,400억 대입니다. 그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문건을 3,400억이 다 되더라. 합치니까 이 중에는 이제 공동도급이 일부 있어요. 그럼 공동도급은 다른 회사가 매출의 일부를 가져간 거잖아요. 5대 5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빠진다 하더라도 수천억 된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또 천준호원실에서 자료가 나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건 LH공사 한 군데에서 네. 박덕금 회사 내 수주를 준 내역입니다. 2012년 당선 이후에 숫자만 합쳐보니까 1,200억입니다. LH에서만 예. 2012년 이후 얼마요? 예, 1,200억이요. 자, 아무리 본인은 신경 안 쓰고 공개 입찰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우리가 비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굉장히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조심스럽거든요. 저희도요. 어떻게든 불신과 오해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원래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특혜나 뇌물이니까 방지하는 게 아니라요.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업무는 관련 업무는 하지 말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알면서도 했으니까 공직윤리법은 위반이 확실하고요.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다 공개 입찰이라고 우기셨잖아요. 네. 여기 당장 서류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10억짜리가 하나 나오고요. 제한경쟁으로 LH 자료입니까? LH에서만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써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 정말 10억이 그러네. 넘고요. 자, 319억짜리 공사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제한 경쟁에서 적격 심사에서 단독으로 이제 박덕흠 씨 가족이 319억이나 따냈어요. 제한 제한 경쟁. 경쟁하고 적격 심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경쟁을 못하게 하고 소수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적격 심사하니까 당연히 혼자 입후보를 수의계약은 했으니까. 아니었지만 예. 한 뭐 서너 업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의 주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분들 어쨌든 입찰 경험도 많이 있으니까 특혜를 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거기에 STS 공법이라 해서 지하에 관을 집어넣는 공법인데 약간 변형해서 이분들이 특혜를 내가지고 국토부나 서울시가 입찰 공고를 할 때 아예 STS 공법을 사용하십시오라 되어 있어요. 그거 하는 업체만 입찰에 근데 참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TS를 그럼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큰 이제 온 도급 업체가 보니까 이건 박덕흠 씨네 회사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회사를 끌고 와서 공동 도급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술 사용료를 줘야 돼요. 네. 서울시에서만 받아낸 기술 사용료가 33억이고요. 알겠습니다. 국토부도 수백억 대에 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검경의 수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수사받아라는 이야기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국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이런 이해충돌과 특혜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실한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도 오셔가지고 임대료 인하하는 문제 계속 속보 전해주시고 박덕흠 의원 문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통신비 인하 여론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 연방 형법에 정부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회사와 계약 체결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대요. 예, 오늘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아, 그거 다음 주에 예, 좀 박영현 한겨레 신문 박영현 논설위원 글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추가로 조사하고 이해충돌 있습니다. 방지법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아니겠어요? 예, 아예 지금 법도 그렇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진걸 소장님 또 힘차게 좀 전진해 주시고요. 자, 이 노래 들으십시오. 조항조 나의 하루. 안진걸의 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너무 땀이 납니다. 또 발로 뛰러 가야죠. 고맙습니다, 여러분.